안녕하십니까, 태백산직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책은 듣는 사람의 가슴과 머릿속으로 들어가 마법을 일으키라는 책 말의 힘입니다. 작가는 노만 브라운이 되겠습니다. 9번째 이야기, 말씀을 더욱 세련되게 가담는 방법입니다. 반짝이는 말 만들기에 대해서 함께 하시겠습니다. 위대한 자연의 위력과 특성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것을 다스리는 정령들에 대해서도 알지 못한다. 괴테의 말이었습니다. 형식을 멋지게. 존 F 케네디의 오랜 직원인 슐레진저에 따르면 케네디는 원고를 손질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케네디 취임 연설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케네디의 연설 중 이것만큼 많이 고쳐 쓴 것도 없습니다. 모든 문장과 단어를 여러 번 고치고 덧붙였습니다. 연설의 한 단락을 살펴봅시다. 첫 번째 초안. 우리는 오늘 한 정당의 승리를 축하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 상징을 축하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당직을 가지고 있든 아니든 상관없이 모든 사회 중 가장 힘든 민주주의 사회를 자기 훈련과 자기 절제의 길로 이끄는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두 번째 초안은 우리는 오늘 한 정당의 승리를 축하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의 모임을 축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는 제 손보다는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세 번째 초안, 우리는 오늘 한 정당의 승리를 축하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의 축제를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에 대한 결정은 저희 손보다는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다이아몬드 만들기. 다이아몬드의 원석을 본 적이 있으신지요? 사탕 하나 같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값비싼 사탕입니다. 그런데 어떤 실력자가 잘 가공해서 다이아몬드로 바꾸면은 열렬한 환호를 받고 수많은 찬미자를 끌어모으며 가치는 3배로 높아집니다. 그 후 다이아몬드를 세팅해서 멋진 반지가 되면은 걸작품으로 변합니다. 이제 준비를 통해 당신의 다이아몬드 원석을 새로운 곳으로 바꾸어 보십시오. 이 장에서 다루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다듬기. 성공을 가져오는 10가지 표현법입니다. 두 번째, 세팅하기. 진술을 뒷받침하기 위해 모든 표현 수단을 투입하기입니다. 세 번째, 반지. 감각적인 말솜씨로 청중의 마음과 이어가기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 말솜씨를 세련되게 만드는 10가지 표현법입니다. 2000년 동안 만들어진 최고 기법들입니다. 내용과 형식이 잘 맞는 프레젠테이션, 청중의 기억에 쉽게 남는 강연, 청중이 오랫동안 화제로 삼는 발표, 이런 것은 어떤 표현을 쓸까? 다이아몬드 가공법에도 여러 종류가 있듯이 사람들 앞에서 하는 말을 다이아몬드처럼 빛나고 반짝이게 만들기 위해 수천 년 전부터 여러 가지 기법이 발전되어 왔습니다. 여기에 당신의 말솜씨를 더 프로답게 만들어주는 가장 효과적인 10가지 방법을 소개합니다. 예문은 항상 2개로 소개하겠습니다. 하나는 다듬지 않은 테스트로 우리에게 익숙한 그대로 소개하고, 하나는 내용은 같지만은 수사적 표현을 사용해서 문체를 반짝이는 다이아몬드로 다듬어 놓은 것입니다. 직접 그 차이점을 체험해 보십시오. 단어의 첫 음을 똑같게 한다. 리듬을 앞세워라. 이것은 시작하는 단어의 제일 앞음을 똑같이 하는 것으로서 이를 두음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D가 아니라 앞에 운이 맞는 것입니다. 오래전부터 내려온 말 중에 형식은 기능을 따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형식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고 어떤 기능을 가능하게 해주거나 도와주는 것이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모두 F로 시작하는 이 영어 세 마디는 이 점을 명료하고 간결하게 보여줍니다. 이것이 바로 두문법의 목적입니다. From, follows, function. 마법의 주문. 이렇게 똑같은 의미에 반복되는 표현은 우리 마음속의 오래된 것을 깨우고 마치 오래전에 잊혀진 제 의식이 다시 살아나듯 아주 무의식적으로 감동을 줍니다. 두문법이 강연장에 은은하게 울려 퍼지게 하십시오. 청중을 마법과 주문이 생긴 태초의 시대로 데려가시기 바랍니다. 마치 마술 지팡이로 요술가루를 한 줌 청중 위에 뿌린 것처럼 말입니다. 이때 이 마술 지팡이를 눈에 띄지 않게 사용합니다. 다시 말해 제목, 표제어, 슬로건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설명 가운데 집어넣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다듬지 않은 문장입니다. 매니저의 핵심 기능 중의 하나는 직원들에게 새로운 도전을 받아들이도록 자극하는 것입니다. 다듬은 문장입니다. 매니저는 직원들이 매사에 매진하도록 자극해야 한다. 이렇게 다듬은 문장은 사람들의 주의를 끌고 관심을 깨웁니다. 각각의 단어를 힘주어 말하고 손동작을 뚜렷이 해서 두드러지게 하면 이 문장의 효과는 더 높아집니다.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하기로 되어 있다면 이렇게 동일 의미 반복되는 표현을 몇 가지 준비해야 합니다. 순간적으로 만들어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마술, 주문의 위력이 어떤지 직접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문장 앞머리에 같은 말을 반복하십시오. 더욱 명료하게 만드는 방법. 말을 바로 연달아 반복하는 것은 보통 세련되지 못한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제대로 사용하면 강한 효과가 있는 문체가 됩니다. 문장의 첫머리에 똑같은 단어나 구절을 반복해 보십시오. 이것은 의미를 강조하고 청중의 주의력을 높여줍니다. 또 내용을 더 명확하게 표현하기 위한 보조 수단이기도 합니다. 한 번 더 말해줘. 한 번은 GEO라는 잡지가 고래에 관한 기사에 다음과 같은 제목을 달았습니다. 고래. 그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고통을 당하는가. 이런 제목은 혀 위에서 저절로 굴러가 계속해서 읽고 싶은 기분이 들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봅니다. 다듬지 않은 문장. 의사들의 수입은 비교적 높다. 그러나 그들이 아무 수입 없이 오랜 기간 걸리는 교육 과정을 감수했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사정은 전혀 다르다. 다듬은 문장입니다. 의사들은 수입이 높다. 그러나 의사들은 교육을 받는데 많은 돈을 투자했다. 어떤 특별한 상관관계에 청중의 주의를 끌고자 한다면 이 방법을 사용하십시오. 이때 반복되는 말을 더 크게, 더 높은 목소리로 혹은 더 천천히 말하면 말하는 내용에 훨씬 더 힘이 실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 문장 뒷머리에 같은 말을 반복하십시오. 끝을 똑같게 하는 방법입니다. 글자, 말, 구절을 반복하는 것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이와 똑같지만은 앞이 아니라 뒤, 문장의 끝에서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청중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왜냐하면 문장의 처음보다 마지막을 더 잘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더 깊은 인상을 자아냅니다. 이것은 늘 반복되는 기도문의 표현과 거의 같습니다. 콘드라 힐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성공의 모든 비밀은 근본적으로 8단어로 되어 있다. 크게 되고, 크게 생각하고, 크게 행동하고, 크게 꿈꾸어라. Be big, think big, do big, dream big. 인상 깊게 들리지 않습니까? 다듬지 않은 문장. 예를 들어 봅니다. 말하는 사람이 자기의 기분을 좋게 바꿀 수 있다면 최고의 성공을 거둘 수 있습니다.
자신의 기분을 바꾸는 데는 청중, 발표장, 자기 자신 등 마주치는 모든 것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듬은 문장을 볼까요? 청중의 눈빛을 즐기고 첫 마디를 꺼낼 때의 흥분된 긴장감을 즐기고 당신에게 향하는 모든 이의 시선을 즐기십시오. 얼마나 더 즐거워야 하겠습니까? 이때 마지막 말은 덜 강조하고 마지막 말과 결합된 말을 강조합니다. 우리 예문에서는 눈길, 긴장감, 시선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운율은 또 음악적인 효과를 만들어내어 발표나 강연을 더욱 생동감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네 번째, 앞 문장의 마지막 말이 뒷 문장의 첫 말이 되게 합니다. 끝이 시작되게 하는 방법이죠. 내용을 강조하는 좋은 수단은 말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반복되는 말은 청중의 생각 속에 깊이 각인됩니다. 동어 연결법은 이런 문체 수단을 활용하는 또 다른 방법으로서 첫 문장의 마지막 말이 두 번째 문장의 첫 말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의 말이 두 번 연달아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는 특별히 그 말에 주의를 집중시킵니다. 보통의 언어 사용법에서는 이런 방법은 매끄럽지 못합니다. 그러나 다음 예문에서는 완전히 다릅니다. 나는 상상력이란 없다. 상상력은 내가 전혀 알지 못하는 단어다. 마르틴 발저. 다듬지 않는 문장을 보겠습니다. 먼저. 감독관은 프로젝트 운영에서 중요한 임무를 맡는다. 당연히 그는 단순히 감독하는 것 이상의 일을 해야 한다. 다듬은 문장을 보겠습니다. 프로젝트 운영에서 종종 과소평가되는 것이 감독관이다. 감독관은 그러나 단지 감독만 하는 것은 아니다. 이 방법은 청중이 특별한 말에 주의를 기울이기를 원할 때 좋은 방법입니다. 반복되는 말을 강조하면서 그 사이를 명확히 끊어서 발음하면 음악적인 효과를 더해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처음과 끝에 같은 말을 배치합니다. 순환을 통해서 신통력을 얻는 것입니다. 어떤 말을 처음과 끝에 똑같이 넣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기본적인 내용이나 원칙을 강조하는데 적합합니다. 예로부터 최고 중의 최고, 왕 중 왕, 최상급이 이런 순환법으로 표현되어 왔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와 같은 원칙도 마찬가지입니다. 순환 형식으로 표현되는 문장은 그 자체로서 완성되어 있습니다. 인생의 경험이나 교훈이 이런 문장으로 분명하게 강조되면 내용이 심오하고 탄탄한 느낌을 주는 것입니다. 다듬지 않은 문장을 보겠습니다. 충직한 직원들은 자신의 경영자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알고 있습니다. 이걸 다듬어 볼까요? 충직한 직원들은 알고 있습니다. 경영자가 성공하는 것은 충직한 직원들 때문이라는 것을. 이런 말이 처음과 아주 똑같지 않더라도 동일한 어간에서 나온 것이면서 역시 순환법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방황하는 것은 인간적이다. 위대한 사상가들은 항상 많이 방황했다. 이 문장은 완결되어 있기 때문에 모순이 들어설 여지가 없고 반박할 수 없습니다. 토론에 붙여서는 안 될 원칙을 간명하게 표현하는데 이 표현법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문장의 모양을 비슷하게 만듭니다. 더욱 일목요연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구성은 비슷하지만 내용은 차이가 나는 문장으로서 대구법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진술을 혹은 두 개, 여러 개의 비슷한 모양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내용은 비슷한 것이어도 되고 대립되는 것이어도 좋습니다. 다만 문장의 모양은 똑같아야 합니다. 대구법을 아주 많이 사용하는 예로 성경을 들 수 있습니다. 전에 맛있는 음식을 먹었던 사람들은 이제 거리에 배고프게 죽어간다.
전에 붉은 옷을 입었던 사람들은 이제 오물 속에 누워 있어야 한다. 애가 4장 5절 얘기입니다. 다듬지 않은 문장을 보겠습니다. 새로운 경영 스타일은 인간을 중시합니다. 매출도 중요하지만 인간적인 것이 우선입니다. 또 환경 보호에 우배되는 발전을 포기합니다. 다듬은 문장을 볼까요? 경영자들은 점점 새로운 성공의 원칙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익보다는 인간, 발전보다는 환경 보호를 중시합니다. 이 표현법은 체계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에게 좋은 반응을 얻습니다.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주기 때문이죠. 7번째 이야기. 문장의 내용은 같게 하고 내용은 반대로 합니다. 더욱 차이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문장의 모양은 대구법과 같지만 문장의 의미는 반대되는 것이 이 방법이며 대조법이라고 합니다. 이런 분리치 때문에 이 방법은 더욱 흥미롭습니다. 달별은 은이요, 침묵은 금이다. 손에 든 참새 한 마리가 지붕의 비둘기 한 마리보다 낫다 등 많은 속담이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죽느냐 사느냐, 이 표현법은 상반되는 두 가지 관점을 정리해서 나타낼 때 효과적입니다. 조지 버나드 쇼처럼 말입니다. 너는 어떤 것을 보고 이렇게 말한다. 왜 그럴까? 나는 미지의 것을 꿈꾸며 이렇게 말한다. 왜 안 되겠는가? 다듬지 않은 문장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훌륭한 중재자가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특징은 꼭 필요한 것을 관찰하면서도 관계자들에게 모욕감을 주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는 책임 문제를 따지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내려고 노력합니다. 다듬은 문장을 볼까요? 훌륭한 중재자는 일은 엄격하지만 어떤 길을 선택하는가에 대해서는 유연합니다. 그는 좋은가 나쁜가를 생각하지 않고 도움이 되는가 되지 않는가를 생각합니다. 대조법은 어떤 주장이나 관점을 찬성하는 주장, 반대하는 주장과 비교하거나 그 차이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8번째, 문장을 X자 형태로 만듭니다. 정확하게 하는 방법이죠. 이 방법은 문장의 모양을 같게 하는 대구법과 비슷하지만 X자 형태로 교차되는 모양이 된다는 점이 다릅니다. 여기서는 두 가지 진술이 X자 형태로 교차됩니다. 좁은 것이 세상이지만 생각은 넓다. 실러 발렌시타인은 문학 속의 표현이나 다음과 같은 미식가를 위한 표현도 교차 배열법의 예입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것을 모두 먹어보았지만 더 맛있는 것은 미지의 것이다. 다듬지 않은 문장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정보기술의 발전은 기업이 따라갈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앞서간다. 다듬어 볼까요? 이 문장을. 정보기술의 발전은 급속도로 진행된다. 그에 반해 느리고 느린 것이 기업이다. 무엇보다 강연의 마지막에서 하이라이트로 교차 배열법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9번째, 정도를 단계적으로 높여갑니다. 좋다, 더 좋다, 최고다. 이 방법은 대구법과 비슷하지만 단순한 대구법이 아닙니다. 문장의 구성은 대구법과 동일합니다. 다만 내용이 단계적으로 상승하면서 청중은 하늘 높이 날아오르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것을 점층법이라고 하는데 점층법은 매우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주의력과 의욕을 높이는 데 정말 좋습니다. 베르톨트 브레이히트의 말입니다. 진실을 모르는 사람은 단순한 바보일 뿐이다. 그러나 진실을 알면서도 거짓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범죄자이다. 다듬지 않은 문장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소규모의 공장에서 중견기업으로 도약한다. 다듬은 문장은요. 우리는 위기에 흔들리고 조만 공장으로 시작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많은 고객의 존경을 받는 중견 기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곧 세계적인 기업의 대열에 길 것입니다. 점증법을 사용하면 듣는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발전과 진보를 나타내는 이 표현은 청중에게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청중을 낯익은 땅에서 들어올려 예상하지 못했던 높은 곳으로 안내합니다. 감동과 열광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10번째, 한꺼번에 3가지를 나란히 말하십시오. 멋지게 끝내기. 멋진 것은 모두 3개로 되어 있습니다. 같은 주제를 나타내고 같은 목적을 추구하는 3가지 내용을 같은 수준에서 나란히 배열하십시오. 이것은 점층법과 비슷해 보이지만 점층법과는 달리 비교법을 쓰지 않습니다. 이 표현법은 한 번에 동일한 주제가 3번 반복해서 등장한다는 이유만으로 확신을 심어줍니다. 전 독일 대통령 리하르트 바이체커의 연설을 들어봅시다. 우리는 자유를 존중합니다. 우리는 평화를 위해 노력합니다. 우리는 법을 준수합니다. 다듬지 않은 문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야외 활동의 참뜻을 참가자에게 신나는 오락을 제공하는 것이다. 다듬은 문장은 야외 활동은 우리에게 오락, 재미, 멋진 기분을 가져다 준다. 한꺼번에 3가지 동거를 제시하면 설득력을 가집니다. 3가지가 시작하기 전과 끝난 후에 각각 문장을 잠시 멈춰서 앞뒤를 명확히 구분하십시오. 이 방법은 강연이나 발표의 맨 마지막에 사용해도 좋습니다. 한 가지마다 발동작을 달리하여 3가지를 하나씩 특별히 강조할 수도 있습니다. 2번째 큰 주제, 변화를 통해 활기를 불러오기입니다. 참여가 줄어들면 기억도 줄어든다고 게테는 말했습니다. 필요한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면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독일 왕제 프리드리 바바로사는 인간이 태어날 때 지니고 있는 언어가 무엇인지 알아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갓 태어난 아기들을 격리시키고 당시 최고의 조건에서 길렀습니다. 아기들은 옷과 먹을 것은 최고로 받았지만 단 한 가지 말은 듣지 못했습니다. 유모들에게 아기뿐 아니라 서로 얘기를 나누는 것도 금지했기 때문입니다. 아기들에게 말을 한마디도 들려주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바바로사는 아기들이 자라서 2살 반이 되면 입을 열고 타고난 언어를 말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인간의 타고난 언어가 어떤 것인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바라던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모든 아기가 젖돌이 되기 전에 죽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아기들은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 외에는 웃는 얼굴도 즐거운 노래소리도 듣지 못했고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는 냄새도 어른의 땀도 맛보지 못했으며 한 번도 귀여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바바로사는 실험이 실패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이 실험은 한 가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인간의 타고난 언어는 감정의 언어라는 것을, 이 감정의 언어가 사용하는 표현 수단은 바로 우리의 감각입니다. 활기를 불러오기, 올바로 세팅하십시오. 위에서 설명한 표현법을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다 하더라도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그것대로 된 것은 아닙니다. 듣는 사람은 함께 보고 함께 행동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감각에 호소하고 듣는 사람에게 활기를 불어넣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듣는 사람은 주의를 기울이고 정신을 집중하고 끝날 때 만족스러운 미소를 보내는 것으로 이에 보답합니다. 말의 마법사는 모든 감각에 호소함으로써 듣는 사람의 참여를 유도하고 말하는 시간을 즐거운 행사가 되도록 준비합니다. 듣는 사람이 직접 보고 말하고
느끼는 모든 것은 참여를 유도하고 집중력을 높이는 것입니다. 언제나 그런 요소를 강연이나 발표 속에 짜 넣을 수 있습니다. 여기 몇 가지 제안을 해보겠습니다. 보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눈을 즐겁게 하십시오. 청중은 듣는 것뿐만 아니라 보는 것도 원합니다.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보는 것이 많은 것을 듣는 것보다 빨리 확신을 가져다 줍니다. 그런 기회를 충분히 주면은 훌륭하면서도 다채로운 강연이 됩니다. 당신이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참고 자료의 내용을 간결하고 인상적으로 요약합니다. 전체를 개별 항목으로 나눈다면 최고 7항목이 넘지 않도록 줄입니다. 우리는 7개까지는 한꺼번에 한눈으로 살펴볼 수 있지만 그 이상으로 되면 혼란스럽고 한눈에 쭉 볼 수가 없습니다. 오버헤드 프로젝터를 사용하는 경우 필름의 전체 구성과 핵심 문장을 보여줍니다. 이때 가능한 기호를 활용하십시오. 하나의 그림이 수천 마디 말보다 더 많은 내용을 전달합니다. 단 청중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만 기록하십시오. 슬라이드 자료와 차트를 간단하게 하면 할수록 인상 깊게 보입니다. 차트는 도형, 기호 혹은 표제를 이용해 강연을 진행하는 데 도움을 주고 시각 정보를 통해 정보를 넓혀줍니다. 이때 다양한 색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제목과 내용은 같은 색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글자는 아래 위로 긴 모양이 되지 않아야 쉽게 읽힙니다. 컴퓨터와 빔을 이용한 애니메이션 프레젠테이션은 정지된 것을 음성과 움직임으로 보충하는 수단이 됩니다. 영화의 한 장면을 예로 보여줍니다. 모형과 견본은 시각적 자극뿐만 아니라 촉각을 통해 발표 내용을 풍부하게 만듭니다. 핀으로 카드를 고정해 놓은 보드와 색색의 카드를 사용하면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개관하고 전체 구성과 계보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시각적인 정보를 많이 주면 줄수록 청중은 강연을 더욱 생생하고 즐거운 것으로 느끼고 내용도 오랫동안 기억하는 것입니다. 듣기와 말하기. 내게 들려오는 음악. 청중에게 당신의 목소리 이외의 것을 들려주십시오. 예를 들어 시작할 때와 마칠 때 음악을 들려줍니다. 테마에 맞다면 강연을 하는 동안 배경 음악이 흐르도록 합니다. 혹은 시작할 때 참가자들과 함께 노래를 부릅니다. 녹음된 테이프를 들려주어도 좋습니다. 또 듣는 사람이 직접 질문을 답하거나 간단한 토론을 하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줍니다. 질문. 입장을 바꿔서 당신의 청중 사이에 앉아있고 강연자가 당신에게 질문을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순간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열중해 있지 않는다면 주의력이 갑자기 올라갑니다. 그리고 정신을 바짝 차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질문이나 묻는 사람이 답을 원한다는 점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질문은 참여를 넘어 생각하도록 만들고 방향을 유도합니다. 질문은 청중의 몰입을 당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데려가는 가장 좋은 보조수단입니다. 발표나 강연은 원맨쇼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청중은 무대 장치에 지나지 않습니다. 당신이 말하는 목적은 청중이기 때문에 그들이 참여하게 해야 합니다. 청중의 의견, 소망, 입장, 감정, 경험, 아이디어와 비전을 물어보십시오. 이 모든 것을 알아내고 그것을 강연 속에 포함시키십시오. 용기를 내서 질문하십시오. 답이 두렵다면 아직 준비가 덜 됐다는 뜻입니다. 간략한 토론. 당신이 새로운 정보를 특별히 많이 알려주었다면 청중은 그 정보를 처리하고 싶은 욕구가 생깁니다. 그것을 무시하고 계속 말을 이어간다면 이 욕구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귀담아듣지 않고 마음속으로 엉뚱한 생각을 하거나 얼굴을 찌푸리고 불평적인 질문을 합니다. 이를 피할 수 있는 재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청중에게 3분 동안 가까이 앉은 사람 3명이서 방금 들은 내용에 관해 토론을 벌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간략한 토론은 정보를 처리하는데 적극적으로 하게 만들어줍니다. 모든 참가자에게 활기를 불러일으켜줍니다. 그들은 멍청하게 있기보다는 얘기를 나누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잠시 휴식을 할 수 있게 여유를 갖게 됩니다. 지금까지 당신이 준 정보를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알 수 있게 해줍니다. 간략한 토론이 끝나면 특별히 말하고 싶은 것이 있는지 물어보고 얼마나 이해했는지 알아봅니다. 약속을 하십시오. 약속은 듣는 사람의 관심을 사로잡는 방법이며 긴장을 높여줍니다. 이 모든 것을 여러분의 생활에서 실제로 응용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저는 보장합니다. 여러분이 매일 적어도 한 번씩 이 방법을 생각해보고 그중 하나를 실행한다면 아주 빠른 시간 내에 대가다운 실력을 갖추고 이 실력을 최대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장하다니. 그러나 이 약속은 위험을 떠안으며 하는 말은 아닙니다. 청중이 조건대로 한다면 그것은 바로 발표자가 바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매일 적어도 한 번씩 체면 화법의 효능을 생각하고 그중 하나를 실행하고 한다면 그 부분에서 대가가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약속은 위험 없이 성공을 보장합니다. 느끼고 행동하기, 인터액티브. 사람은 직접 행동을 하려면 힘을 써야 합니다. 따라서 청중을 활발하게 만드는 것은 감정에 호소하는 것과 비슷한 효과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방법을 살펴봅시다. 실험. 어떤 것에 확신을 심어주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실제로도 맞아떨어진다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곧장 연습으로 들어가십시오. 어떤 것이든지 청중이 실제로 응용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아보십시오. 만약 지식이나 능력을 가르쳐 준다면 모든 이론을 그 자리에서 경험으로 확인시켜 주십시오. 강연, 연설, 세미나를 하는 동안 청중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를 가능한 많이 주십시오. 커뮤니케이션 훈련의 경우 이 30%만 이론으로 하고 나머지는 행동, 연습, 검증이 차지하도록 합니다. 사람들은 실험의 재미를 느낍니다. 안전한 여건에서는 아무 위험 없이 실험해보고 잘 작동하는지 아닌지 알아봅니다. 실험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게 해주십시오. 배운 것을 다양한 방식으로 테스트하고 서로 결합하도록 해줘야 합니다. 실험 방식만 알려주고 나머지는 상상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도록 하면 됩니다. 소그룹 활동. 이것은 워크숍뿐만 아니라 비교적 긴 강연에도 아주 좋습니다. 청중을 작은 그룹으로 만들어서 공동으로 성과를 내도록 이끕니다. 이때 그룹마다 대표를 뽑게 합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그 그룹원들이 동그랗게 앉아서 모두 검지 손가락을 들고 있다가 당신이 신호를 주면 자기가 대표로 뽑은 사람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숫자를 세어 대표를 결정합니다. 동수가 있으면 결승전을 치릅니다. 그룹 대표자는 그룹 활동이 끝난 후 결과를 발표합니다. 예를 들어 참가자들 3그룹으로 나누어서 첫 번째 그룹은 누가 이와 비슷한 것을 언제 어디서 어떤 전략으로 해냈는가. 두 번째 그룹은 우리가 언제 어디서 어떤 전략으로 과거에 비슷한 것을 해냈는가. 세 번째 그룹은 우리가 어떤 수단을 아직 활용하지 않고 있는가를 알아내도록 합니다. 의례 행사. 세례식에서 한마디 한다고 해봅시다. 한 아이가 태어나 교회 의식을 하며 세례명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순간부터 평생 그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이 아이가 세례식 전에 가지고 있던 이름은 비공식적인 것입니다. 말을 하는 동안 아기를 팔에 안고 모든 학예에게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아기 이름을 부르며 덕담을 하게 해줍니다. 이때 몸짓을 세련되게 움직이고 손님들이 적극 참여하도록 만듭니다. 손님들에게서 이런저런 일을 시키면 그들은 고마워합니다. 말에 활기를 불어넣고 원래의 목적을 더욱 확실히 이루기 위해 청중이 행동하게 만드는 방법은 역할 흉내내기, 운동 연습, 서로 마사지 해주기, 현장 실업, 춤추기 등 정말 수없이 많습니다. 냄새 맡고 맛보기. 냄새 맡기. 냄새는 우리의 기분에 아주 중요합니다. 그 사람 냄새를 견딜 수 없어. 고기 냄새가 나는데
라고 하는 데는 까닭이 있습니다. 실내를 좋은 상태로 만드십시오. 실내 공기를 내 편으로 만들어야지 억지로 싸우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해 아로마 램프나 막대 향료를 사용하십시오. 이때 청중이 눈에 띄지 않게 해야 합니다. 보면 오히려 역겹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보이지 않게 숨겨놓으면 어쩐지 향기가 좋다 하는 찬사를 받게 됩니다. 육신과 영혼을 위해 간식을 반드시 계획에 포함시킵니다. 듣는 사람이 배고파 지쳐 있는지 혹은 식곤증을 견디지 못하고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청중이 배고파 지쳐 있을 때는 가능하면 물과 과일 등 음료나 가벼운 먹거리를 줍니다. 듣는 사람의 육체적인 건강을 배려하면 당신의 출발 여건이 훨씬 유리해집니다. 시작할 때 자리마다 사탕 하나씩 놓아두면 뇌물 이기는 하지만은 즐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여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큰 주제 세 번째 이야기, 감각적인 말을 쓰십시오. 말을 잘하는 사람은 상대가 귀를 통해 보도록 만듭니다. 아라비아 속담입니다. 형식과 내용. 어느 나라가 한 군주의 통치 아래서 오랫동안 행복과 번영을 누렸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행복이 계속된 비결은 군주가 매번 올바른 판결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신하들은 다툼이 생기면 군주를 찾아와 그의 판결을 듣고 이에 따랐습니다. 그는 양측의 말을 다 들은 후 큰 가죽책을 가져오라고 해서 책을 꼼꼼히 살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은 매번 옳았고 항상 양측 모두를 위한 해결책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 지혜의 책을 훔치려고 도둑이 들었습니다. 도둑은 아직 궁전을 벗어나지도 않았는데 너무 궁금한 나머지 책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책에는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다만 첫 페이지에 단 한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형식이 내용보다 더 중요하다. 청중의 마음을 사로잡은 반지. 이 장 앞에서 소개한 표현법과 모든 감각을 사용하면 최고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신경학의 말로 하자면 듣는 사람의 뇌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해력을 높일 뿐 아니라 참여를 더욱 활발하게 만들고 의욕을 높입니다. 계속 움직이고 감동을 주고 감각을 자극하는 언어를 사용하십시오. 일반인들은 잘 모르지만 하나의 표현은 5가지의 하위 표현들이 있습니다. 이 5가지 하위 표현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여주는 시각적인 것, 들려주는 청각적인 것, 느끼고 행동하게 하는 촉각과 운동 감각적인 것, 냄새 나게 하는 후각적인 것, 맛을 보여주는 미각적인 것. 이 중 마지막 2가지, 후각적인 것과 미각적인 것은 뇌의 같은 부분에 작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당신에게 돌아가는 이 점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같이 간단한 문장을 전달할 때도 여러가지 표현법이 있습니다. 중립적인 표현 방법. 당신에게 돌아가는 이 점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시각적인 방법. 다음과 같은 이 점에 눈길을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청각적인 방법. 다음과 같은 이 점이 어떻게 들립니까? 운동 감각적 방법. 다음과 같은 이 점을 한번 직접 접해 보시기 바랍니다. 후각적 미각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은 이 점을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감각적으로 말하는 연습을 위해 몇 가지 말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보기입니다. 단어, 상징, 초점, 그려보기, 살펴보기, 시야, 밝기, 빛, 근시안, 되돌아보기, 장면, 시각, 전망, 예견, 견해, 관점, 조망, 간파, 상상, 환상, 비전, 착상, 보다, 맑게 하다, 비추다, 그리다, 개관하다,
묘사하다, 빛나다, 내다보다, 예쟁하다, 관찰하다, 폭로하다, 살펴보다, 감시하다, 드러내다, 지적하다, 보이다, 주시하다, 감독하다, 표시하다, 바라보다, 증명하다, 들여다보다, 나타나다, 다채로운, 피상적인, 뚜렷한, 계략적인, 아주 명백한, 빛나는, 투명한, 흐린, 불분명한, 불확실한, 분명한, 보이지 않는, 눈에 띄는, 모호한, 착각한, 시야가 좁은, 시야가 넓은. 9절은 흐린 생각, 밝혀주겠다. 검은 속임수, 보여주겠다. 상상해보세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눈길을 주시기 바랍니다. 확대경으로 들여다봅시다. 똑같은 관점과 똑같은 시각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되돌아보십시오. 이에 비추어 볼 때 앞쪽을 보십시오. 번개처럼 나타났습니다. 초점을 거기에 맞춥시다. 다양한 시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정상인 것처럼 보입니다. 이 그림에 정확히 들어맞습니다. 강력해 보인다 등입니다. 듣기, 단어, 소리, 말, 악센트, 리듬, 소음, 울림, 고요함, 대답하기, 말하기, 내우, 하모니, 여운, 폭음, 화음, 음악소리, 정적, 어투, 신호음, 목소리, 분위기, 말하다, 울리다, 강조하다, 토론하다, 공포하다, 자세히 듣다, 외치다, 바스락거리다, 논평하다, 떠들다, 중얼거리다, 문의하다, 휘파람 불다, 수다 떨다, 선언하다, 기익거리다, 달랑거리다, 굉음을 내다, 달그락거리다, 속삭이다, 윙윙거리다, 소리치다, 잡담하다, 침묵하다, 알리다, 표현하다, 조율하다, 설명하다, 언급하다, 질문하다, 구구 울다, 듣다, 함부로 짓거리다, 큰소리로 부르다, 발음하다, 짓다, 울부짖다, 붕붕 소리내다, 통지하다, 앵앵거리다, 울리다, 약속하다, 조화로운, 시끄러운, 조용한, 기머거리의, 단조로운, 들을 수 있는, 말이 없는, 말로 표현하는, 새소리가 나는, 독창적인, 들어서 이해할 수 있는. 구절적인 표현 방법은 큰 소리로 토로했다. 들리는 것이 없다. 뭐뭐처럼 들린다. 큰 소리로 불고 다닌다.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린다. 좀 더 자세히 들려주세요. 뭐뭐와 화음을 이루고 있습니까? 잘못 알아듣다. 합리적으로 들리는 곳. 다른 목소리로 말하다 등등입니다. 느끼기. 느끼기에 대한 단어는 관계, 접촉, 압력, 긴장, 찾기, 흥분, 입장, 손 만지다, 받아들이다, 붙들다, 힘을 주다, 붙잡다, 들다, 만들다, 데리고 나가다, 다루다, 누르다, 문지르다, 밀다, 건드리다, 붙들다, 취급하다, 생각하다, 떠밀다, 돌리다, 묶다, 타다, 둘러가다, 껴안다, 감싸다, 부리다, 움켜쥐다, 합치다, 모이다, 받아들이다, 붙잡다, 느끼다, 마음에 들다, 가다, 유지하다, 매달다, 가져오다, 나타나다, 쥐다, 맞다, 흔들다, 대립하다, 빼앗다, 고려하다, 체험하다, 때려죽이다, 정지시키다, 긁다, 견고한, 무거운, 매끄러운, 딱딱한, 민감한, 흥미로운, 느낄 수 있는, 따뜻한, 차가운, 거친, 공감을 느끼는, 명료한, 꽉 찬, 부드러운, 활발한, 감동받은, 충만한, 풍만한, 원만한, 다루기 쉬운, 격렬한, 걸맞은. 9절은 아직도 몇 가지 걸림돌이 있습니다. 얼굴이 두꺼운 사람, 세상을 뒤흔들 만한 일, 이리저리 끌려다닌다. 가슴이 따뜻한 사람, 감이 온다. 주먹으로 해를 가린다. 묘속 깊이 느낀다. 털어놓으세요 등. 냄새 맡기와 맛보기. 단어, 냄새, 맛, 양념, 맛보다, 냄새 맡다. 향료를 섞은 향기가 나는. 냄새가 좋은, 맛이 좋은, 미적 감각이 있는, 신선하다, 맵다, 시다, 쓰다, 짜다, 즙이 많다, 달다. 9절, 쓴약. 화약 타는 냄새가 나다, 냄새 나는 일, 뒷맛이 나쁘다. 달콤한 사람,
입맛에 맞지 않는다 등등. 다양한 감각에 호소하면은 청중은 전달하는 내용을 더욱 명확하게 이해하고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알게 됩니다. 청중의 취향을 알아내는 예민한 능력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말솜씨를 더욱 세련되게 가다듬는 방법, 반짝이는 말 만들기 9번째 이야기했습니다. 태백산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